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구글에서 나와서 어떻게 첫 3, 4년 생존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번 세션은 제가 구글 코리아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아쉽게도 구글 코리아에서 발표했던 그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 밖의 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회사 나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저는 회사 밖의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사업가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계속 이직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글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앞으로 구글 안에서만 움직일 거야. 다른 데 왜 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진했죠. 왜냐면은 회사라는 게 내가 계속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한 1년,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8, 9년 정도 살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새로운 나라에 가보자. 근데 내가 보니까 구글에서 사람들이 되게 실리콘밸리로 많이 가는 것 같아. 나도 여기에 어떻게 부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이제 다른 데 잡 알아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제 잡 헌팅을 시켰는데, 근데 남편이 캐네디언이라서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쉽게 훅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이제 이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말을 했죠. 우리 남편이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 가게 돼서 나도 실리콘밸리 쪽으로 좀 인터넷 트랜스퍼 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매니저가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서포트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있는 저희랑 같은 팀에 있는 매니저랑 같이 이제 셋업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롤을 만들 건지 해서 잡 디스크립션도 다시 쓰고, 그래서 제 포지션을 거의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구글로 가겠구나라고 거의 반 확신을 했었어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글로벌 모빌리티 팀에서 이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비자 요건상 너의 트랜스퍼를 지원할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는 이 메일을 받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비자라는 게 개인의 그런 학교 때 그런 전공부터 시작해서 이전 경력들이 얼마나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에 잘 맞는지, 이게 잘 맞을수록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잘 맞지 않은 케이스라서 이거를 푸시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벌써 여기서는 인터넷 트랜스퍼를 해줄 수 없다고 하지, 우리 남편은 벌써 미국에 가 있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게 됐죠. 미국으로 피고용자로서 이제 일을 하는 옵션이 막히니까 이제 저는 옵션이 3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학원생이 되는 옵션, 두 번째는 전업주부, 세 번째는 창업가였죠. 처음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사실은 MBA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MBA 가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MBA에 다 떨어지고 정말 옵션 B로 생각했던 MBA만 붙게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 몇 억을 쓴다? 이런 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가지고, 대학원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옵션을 바로 지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업주부 옵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예전에 구글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오는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같이 일했던 저희 동료들이 이제 올 때마다 막 그 사람들이 일하는 얘기,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막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전업주부로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일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업주부 옵션은 바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가 옵션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창업가 옵션은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숙했고 뭘 모르는지조차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당시에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애들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원 정도 되는 곳에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학원 보내고 이 학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다 못 쓴다면, 애들이 금방 실증내서 다 못 쓴다면 이걸 다 묶어서 통합 멤버십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패스 for Kids Activity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가 앱을 만들게 됐죠. 이 클래스 패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핫했던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헬스장, 여러 헬스장이라든지 요가 센터라든지 뭐 필라테스라든지 그렇게 운동하는 곳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었어요. 요 멤버십을 애들 키즈 액티비티에 써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요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죠. 근데 이거를 내다 보니까 런칭을 할 때 너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 서비스는 시장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구나. 왜냐면 저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엄마도 아니었고 미국인,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미국인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라이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니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그냥 제 머릿속에서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맞지 않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모든 서비스는 어떤 정도 시간을 거쳐서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변형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조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사실 그 유아 교육이라는 그런 거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다가 내 돈과 시간을 태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런칭하고 나서 진짜 뭐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에 이 서비스를 접었죠. 자, 이렇게 6개월 넘게 준비한 서비스를 한 달 만에 접으면서 저는 얼마나 막 자괴감이 들었었겠어요. 막, 굉장히 나 루저가 된 것 같다.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막 고민을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시도는 뭘 하지?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남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버리는 거야? 소를 한 마리 샀으면 머리 끝서부터 꼬리까지 다 써. 왜 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걸 자꾸 사려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막 머리가 뭐 망치 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대로 짬짬이 다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이 게임 자체가 나한테 너무 유리해. 그런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패를 막 나열을 해봤죠. 그랬더니 저는 해외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을 경험한 한국인이었고, 그리고 HR을 경험했다는 그 두 가지 패가 가장 큰 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패를 내가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리서치를 했더니 나오는 게 굉장히 일관적이더라고요. 뭐 한국인들을 위한 해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들을 위한 뭐 커리어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 10월 달부터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고 이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블로그를 막 만들었고, 처음에는 너무 그 유튜브를 하는 게 창피해서 블로그를만 하다가 나중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컨텐츠를 만들 때 타겟 고객이 사실은 저 스스로였거든요. 몇 년 전 저 자신.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그때 당시에 컨텐츠를 하나 내보낼 때마다 막 몇십 명의 분들이 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싶어서 요거를 유료 서비스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그 아시아퍼시픽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워크샵 형식의 녹화 영상을 팔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거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29불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안 낼 것 같아. 사람들이 누가 이런 걸 살까라는 생각에 19불로 이제 런칭 스페셜로 팔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 달에 44분이 사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처음 나온 수익이 820불이었는데 US 달러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내가 만약에 제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격을 매긴다면은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자펀팅 전반을 다루는 강의를 다 런칭을 했죠. 자, 이렇게 3년 동안에 자펀팅 전반을 다 다루는 그런 강의를 런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서서히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만으로 1년 딱 됐을 때에는 300만 원, 그 다음 만 1년은 4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9천만 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억을 넘게 됐는데요. 처음에 3년 동안 만들었던 돈이 이 16만 6천 불이었어요. US 달러로. 근데 지금은 US 달러 그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사실 원래 환율대로 하면 2억이 좀 넘는 돈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2억이 좀 넘는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1년에 7천만 원 정도 번 꼴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누군가에게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나라나 뭐 직업에 따라서는 진짜 주니어들이 받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돈이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너무 의미가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사업을 통해서 번 사업소득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사업소득을 벌면서 저는 직장 다닐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유하고 싶은 레슨은 1라운드에 총알을 전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그 MBA를 생각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돈으로 이제 뭐 원래 MBA 가려고 했으니까 라면서 그때 쉽게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니즈도 잘 모른 채 덜컥 플랫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렇게 3만 불 이상을 썼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은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돈이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원래 한 1,000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끝난다 이랬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예정에 생각했던 시간과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정신을 차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3만 불 이상을 쓰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E2 비자, 사업자 비자로 바꾸고 뭐 비즈니스 컨트랙트 만들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법률 서비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법률 서비스를 다 모아 보니까 거의 4만 불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4,500만 원이죠. 저는 이때 너무너무 그 큰 돈을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날렸기 때문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나에겐 세 번째 기회란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을 생각을 뭐 작게든 크게든 무자본이든 뭐 소자본 창업이든 뭐든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처음에 한 번, 두 번째는 어차피 수업료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한 3번, 4번, 5번 시도할 수 있을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서 이번 라운드에는 얼마를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손에 당장 뭐 1억이 있다고 해서 그 1억을 이번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처음에 한두 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료로 나가니까 이거를 내가 자꾸 일어설 수 있도록 싸고 작게 넘어지는 것을 배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팔기 전에 미리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든 그 앱을 이제 런칭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다 만드는데 한 6, 7개월 시간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짠! 하고 이제 페이스북 가서 광고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광고에 좋아요 혹시 자세히 안 보이시죠? 좋아요가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고, 하나는 제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은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광고에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사용자 후기도 없고 그러면서 뭐 그냥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광고에 뭔가가 싸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거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갑을 열지는 더더욱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믿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오프라인 할 때는 먼저 사람들에게 막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모토를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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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and then ask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양한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먼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막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돼서 요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됩니다. 새로운 강의가 런칭됩니다. 새로운 컨설팅이 런칭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세일즈와 마케팅이 자연스럽고 쉬워지게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미 저에 대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하고 믿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하는데 집착을 하고 여기에 내가 준비를 먼저 하겠어 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물론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고객 한 분을 잡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준비하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기 말고 처음에는 우선 무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그분이 한 두세 분 이 정도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유료로 한 분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랄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는 커리어 관련 그런 강의로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이 방향을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바꿨는데요. 처음부터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제품을 짠 런치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랑 그 오프라인 인터뷰로 인연을 맺으신 김호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김호 대표님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에 관심 있는데 저에게 좀 이런 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코칭 프로그램 있나요? 라고 문의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코칭 프로그램을 생각해 놓은 게 없었는데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뭘 원하시나요? 뭘 이루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봤고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타겟 고객분과 옆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요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어려워하시는지,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0원에서 2억 원까지 3년간의 기록이라는 이 전자책을 썼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전자책을 다 만든 다음에 이 전자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맛보기용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가 자연스러운 홍보 영상이 되어주었죠. 자, 이렇게 0원에서 2억까지 3년간의 기록, 그리고 요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타겟하고 싶은 분들께 가치를 드리고 저를 알리고 저를 좋아하고 믿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대형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이 대형 강의도 만들어 놓고 판 게 아니라 우선 이 강의에 대한 컨셉을 정해서 프리세일즈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다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일즈 페이지 만들고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요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라고 프리세일즈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사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만들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할 경우 제가 짊어질 리스크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 저는 이 큰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고 먼저 수익성을 검증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가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요거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마케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 사람 뭐 팔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타겟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 타겟 고객층부터 이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 이 고객들이 원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먼저 나눠주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신뢰를 쌓으면서 나는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깊이 파헤치는 거죠. 이렇게 깊이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제품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만들든지 뭐 코칭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더 리스크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회사를 다니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나는 사업가 체질이 아니야. 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이직하면서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까지 못 다닐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특히나 대기업에서 한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야생에서 사업 소득으로 돈 10,000원을 버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 다닐 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무기를 마음껏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회사 밖에서 야생에서의 삶이 굉장히 두렵고 막 굉장히 힘들고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저처럼 작게 시작을 해서 먼저 아이디어에서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을 한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밖의 세상은 위험하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컨설팅, 코칭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배워보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요, apply.me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거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연실유 찾아서 저랑 커넥트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